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파생 야신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파생 야신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자분들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던 날이죠. 자,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의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상황이고 상방에 대한 제약은 걸려있다라는 부분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2653.25포인트 선 0.34%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소폭 올라오면서 0.27%, 0.25% 하락세고요. 6590.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도 꾸준하게 반등하면서 0.24%까지 올라갑니다. 1.2331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도 역시나 1330달러 회복 이후에 초반대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보이지 않고 0.34%의 상승세로 1334.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3달러 초반에서 반등하면서 중반대 가격대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는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합니다. 63.45달러 선이 0.44%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0선이 이탈된 이후 89라인 후반대 여전히 지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하면서 89.9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했었던 상황이고요. 자, 지금 미국의 3월 고용지표 발표가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 오늘은 파생 야신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1부에서는 S&P 500과 유로FX 짚어드렸고요. 이번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상품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죠. 크루드오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재고량이 일단 예상치와는 정반대로 재고가 감소하는 수치로 나왔었죠. 현재 구간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은 63.42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김경영 PD가 저 다운이고요. 마스터님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관망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관망을 주셨는데 워낙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마스터님, 네네. 관망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아까 63.30에서 40 사이였는데요. 네. 매수 가능한가요? 해서 제가 63.70 정도까지는 매수가 열려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좀 전에 보니까 63.68
포인트 찍고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로 다시 넘어가면 네. 이 상황에서 지난 고점 66.55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제가 5일도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지난주에 맞아요. 드렸고요. 자, 그 이후에 또 뭐 다행스럽게 제 예측대로 62불 때까지 빠진 이후에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죠. 네. 하지만 이제 5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슈들 지금 재고 발표 그리고 달러 인덱스 문제 그리고 무역 전쟁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지금 단기적으로 5일 같은 경우는 상단으로 65불대 초반과 하단에 62불 사이에 지금 단기 박스 구간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네. 이 당분간은 이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봉상 어쨌든 지금 5일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립을 든 이유는 아직까지 일봉상 기준점은 이탈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혼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분봉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윗단과 아랫단의 혼조 흐름 구간이 예상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큰 상승과 하락의 어떤 추세를 말하긴 힘들어 보인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난리 났네요. 63.70달러 부근에서 이제 상방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가격대가 63달러 후반대까지 좀 빠르게 반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이후 다시 한번 63.41달러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부근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렸고 최근에 가격대가 일단 65달러 초반대와 그리고 하방 쪽으로는 62달러 이 단기 박스 구간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위아래로 시원스럽게 좀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고 지금 뭐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이후로도 좀 큰 추세를 기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66달러 부근에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번 주 한 주간의 또 흐름을 보니까 설명이 되네요, 마스터님. 그렇죠? 네. 설명이 되겠죠? 네. 안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시죠. 창피해서. 아닙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고, 또 이후에 가격대가 변화한다면은 그에 맞춤 가격대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희 PD는 저와 같은 하방 의견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이 무역 분쟁 이슈가 5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이 지금 추가 관세 부과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좀 하락 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번 주에 좀 하락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금 불거져 나오면서 이전에 이 수요일이었죠. EIA 쪽에서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치 못한 감소를 보였다라고 발표한 이런 부분들도 상쇄되어 버렸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쪽에서는 이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상품인 대두와 같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패트로매트릭스 쪽에서는요, 우리는 현재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글로벌 자산 시장이 언젠가는 트럼프의 이런 싸움의 실증을 느끼고 현금화하는 포인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같은 기관 쪽에서 또 중국이 바주카 옵션이라는 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좀 큰 건의 이 보복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원유 수출도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하루에 40만 배럴 가량의 크루드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 미국 오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의 수요 공급 전망에도 매우 빠르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압력이 작용하면 그만큼 또 글로벌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무역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대두부터 구리까지 현재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렌트 그리고 WTI 모두 3월 초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BC라는 기관 쪽에서는요.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면서 트레이더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국면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트레이더들은 또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 때문에 유가가 현재 레벨에서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A&G 뱅크 쪽에서는 우리는 원유 시장이 변동성이 끝날 만한 향후에 좀 빨리 끝날 만한 베스트 섹터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 쪽의 이슈를 보면 현재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 성장이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우려를 상쇄할 것이다라고 전망 내놓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지금 사우디 쪽에서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외신에 의하면 사우디 쪽에서 5월부터 아시아로 수출하는 이 크루드의 가격을 내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좀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우디 쪽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 같고요. 지금 아시아 쪽 정제 회사 쪽에서는요. 배럴당 60센트 정도 가격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아람코 쪽에서는 공식 판매 가격을 배럴당 10센트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하락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방 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이슈와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의 예상 의외에 또 감소 간의 이 두 이슈가 좀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또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역분쟁에 대한 지정의 리스크는 곧 좀 소멸될 것이고 이후에 대한 이슈에 좀 초점이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중국과 캐나다 그리고 다음 가는 미국의 원유의 주요 수입국 하루에 40만 배럴 가량의 수입을 하고 있는 중국의 그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은 현재 가격대에서 63달러 이제 70달러까지의 제한적인 상승의 이후에는 좀 제한적으로 좀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 그 이후에 좀 빠지면서 63.32달러까지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오늘은 좀 큰 추세가 나오긴 좀 힘들다. 아직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어떠한 주요 가격대를 뭐 이탈 또는 터치할 시 좀 추세가 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만 봐드릴게요. 네. 오늘만 보시자면 이제 상단 부근은 63.80으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하단은 62.80 정도 내외까지만 가두리로 놓고 보셔도 될 듯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 질문 주신 분은 막 박수 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포인트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서 아까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63.70 부근에서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보니까 또 정확하게 또 1불 상관의 어떤 갭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또 중간 자리죠. 그래서 현재 60분 봉상 구름대를 왔다 갔다 하는 혼조 흐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윗단에서는 매도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63.80 그리고 아랫단은 62.85 정도 내외에서의 단기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일봉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경직이 강하기 때문에 윗단에서 이렇게 편하게 안심하시고 손절 20틱만 잡으시고요. 매도 대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두리 또 말씀해 주셨는데 상방 쪽으로는 63.80달러 그리고 하방 쪽으로는 62.85달러 이 가두리 안에서 일단 가격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라고 또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하단 쪽에서는 매수 접근 가능하시고 그리고 상방 쪽에서는 매도에 대한 접근으로 또 포지션 활용하시라고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절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해주신 만큼 손절도 틱스 정확하게 좀 잡으셔서 기준에 맞게 현명하게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뭐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골드도 역시 최근에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하락했었던 하락분 오늘장 다시 한번 좀 회복하면서 현재 부근 0.44% 상승세인 1335.8달러선, 9달러선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 들어주셨고요. 저와 김경훈 PD 업 들어주셨습니다. 네, 확인이 됐고요. 리액션이 풍부하신 오늘 파생야신 마스터님과 함께 하니까 방송에 더욱더 생동감 있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자제가 안 돼요.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강의할 때도 항상 네. 좀 제스처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럼요. 양쪽에서 막 두 분이 웃으세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이것도 지난 금요일로 다시 또 돌아갈게요. 복귀 좋습니다. 복귀. 네. 자, 일봉상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우리 김은혜 앵커 기억하시나요? 자, 골드는 이 시점이요. 그때가 여기였어요. 그죠? 물론 금요일은 장이 열리지 않았고 목요일 시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골드가 반등이 오면 매도 전략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포인트가 1342라인에서 1345라인 상향까지 올라오더라도 단기 매도 전략 유효해 보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정확하게 또 맞아떨어져서요. 저희도 1345라인 기준대에서 매도 포지션을 이번 주 들어가서 좀 수익이 많이 났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하단 쪽에 제가 1320선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322.6 저가를 찍고 물론 지금 이제 지수 선물의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골드는 당연히 반등을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골드의 상승세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해서 최대한 올라오더라도요, 다시 한번 1340선 위쪽, 그러니까 1차적으로 1340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1345라인에서는 좀 강한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손절 30틱. 손절 30틱. 네, 잡으시고요. 근데 1차에서는 손절 20틱. 2차 대응 구간은 손절 30틱 잡으시고, 최대 포인트가 1352포인트가 있지만요, 여기는, 윗꼬리에 굉장히 긴 꼬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345라인을, 기점으로 위아래 단, 갭 구간에서 충분히 매도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 매도가 좀 유효한 골드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오늘 재차 확인을 해주고 계시네요. 1345달러 그 가격대 오차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방 쪽으로의 그 가격대 1345를 좀 기준으로 두시고 매도적인 관점이고요. 하단 쪽으로 1320달러 이 부분 하단과 상방에 대한 가격대 또 상단에 대한 가격대도 짚어드렸고 계속해서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하십니다. 현재 가격대가 그렇다면은 1335달러입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 가격대 현재는 좀 올라왔다라고 보기 힘들까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올라와야 매도 칠 수 있어요? 어때요? 조금 전에요. 1339.1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좋은 포지션이긴 했네요. 살짝 지났지만 이 포인트를 다시 올라온다면 이 구간에서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1342라인 때 여기서 오늘의 하세요. 고가가 1339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늘의 고가를 조금 더 넘어선 1342달러에서 매도 쳐보자. 네, 알겠습니다. 손절 20틱. 알겠습니다. 손절은 20틱으로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 쪽으로의 그 손절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골드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이 지금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다운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1342달러, 오늘 대일 관점입니다. 1442달러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고요.
있는데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도 가격대가 1,445달러 그 부근 오차 범위 이내에서 매도적인 관점 드렸다는 점 참고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일 PD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골드 향방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투자자들이 무역 분쟁 이슈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고용지표, 즉 페이롤스 부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이다라고 이전부터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외신 쪽에서도 지금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페이롤스 데이터가 예측치를 빗나가면서 골드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발표되기 직전에는 골드가 계속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여전히 하지만 진행 중이었던 이 무역 분쟁 우려로 인해서 가격대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장에서는 트럼프가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금 무역 분쟁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골드가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후에 이 페이롤스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ABN 암로 쪽에서는 골드의 향방은 아무래도 달러에 달려 있는데 지금부터 이 페이롤스 발표까지, 그러니까 아까 전까지였죠. 그때까지는 달러가 좀 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면서 오늘자 골드와 달러 움직임은 역시나 이 데이터 그리고 미중 간 무역 분쟁 두 이슈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계속해서 이 레인지 바운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트레이더는 이 페이롤스 부분이 골드 가격대에 좀 단기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예측대로 지금 조금 전에 발표가 되고 나서 골드 다시금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외신 쪽에서는 오늘 봐야 될 주요 가격대가 1,325.4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트레이더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골드 가격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메인 추세가 하락이라고 봤었는데 이 1,325.40달러가 회복된다면 매수세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전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뛰어넘고 상승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발언을 했습니다.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이전에 지금 약간의 고통을 겪으면 지금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했습니다. 약간의 고통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지금 과정을 겪고 나면 우리 미국이 굉장히 훨씬 더 강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증시가 본인이 취임된 이후에 거의 40%에서 42%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금 하락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좀 훌륭한 국가가 되는데 지금의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양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에게는 그만큼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외신 의견 들어봤는데요. 1,325달러 회복한다면은 더욱더 좀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가격대가 참 들어맞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골드가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로 가격대 하방에 대해서 좀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워낙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간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발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다시 한번 비에 계속 젖으면은 땅이 더욱더 굳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까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파승혜신 마스터님의 의견은 골드가 더욱더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1,342달러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골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승혜신 마스터님의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이제 개장을 한 지 1시간 거의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마스터님이 지수는 상승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전에 저희가 시세 살펴봤을 때는 소폭 또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더욱더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지네요. 그렇죠? 네, 2650.75포인트로 0.42%까지 다시 한번 밀립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6576포인트까지 밀리면서 0.46%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23달러 그리고 3일 0달러 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0.24%의 상승세고요. 1.23 3일 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1334.6달러 선입니다. 0.35% 상승세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좀 계속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는 현재 구간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3달러 후반대, 마스터님은 또 63.70달러까지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그 가격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또 찍고 내려오면서 네, 추가적으로는 또 올라가지는 못해요. 초반대에서. 그렇다면 이제 하방적으로 봤을 때는 62.85달러 부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좀 섣부르게 접근하지 마시고 가격대가 더 빠지면 접근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네. 62.80대가 더 허물어진다면 네. 추가 하락의 힘이 저는 상승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포인트가 좀 아쉽긴 한데요. 네네. 그때 저희가 이걸 했으면 바로 하락, 매도, 진입, 네. 사인 들어갔을 건데 좀 네. 아쉬운데요. 네. 지금 매수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최대한 62.85 부근 내에서 매수를 잡으시더라도 손절은 짧게 한 15틱 정도만 하시고요. 네. 아니면 그 지점의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네. 진입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매도 잡고 계신 분들은 일단 거기까지 가세요. 62.85까지는 홀딩.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고 현재 매도로 들고 계신 시청자분이시라면은요. 62.85달러까지는 일단 좀 목표가를 좀 제한적으로 보시고 좀 가격대 청산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62.85달러에서 신규로 또 매수 진입하실 분에 대해서는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고 일단 지지가 되는지 확인 절차 여부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달러 인덱스는요. 89.88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90 라인 지지가 됐었는데 90 라인이 깨지고 난 이후 89.990 라인도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 900 라인 깨진 이후에 88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26% 하락세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지금 정보 말씀드리고 있고 시세도 살펴드렸는데요. 자, 지금 외신 쪽의 의견도 많은 부분들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개장이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김규현 PD 또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 레리 커들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커들로 발언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 우려가 굉장히 좀 완화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때와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을 둘러싼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정확히 누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레벨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하기 이전에 블룸버그 TV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트레이드 관련된 이 협상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조금 뒤에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좀 두 TV에 출연해서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의 동향을 보고 좀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뭐 커델로의 발언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협상 진행 중인 뭐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외적인 그런 발언과 속사정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레리 커델로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유튜브로도 많은 접수해주고 계시고 문자로도 접수를 오늘 상담 내용 많이들 주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유튜브로 올려주신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오일 매수 포지션 다시 잡아야 되나요? 63.77달러까지 가서 아래 매수가 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매수 포지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방금 전에 크루드오일 좀 복귀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히려 거기 네. 하단폭으로 내려온다면요. 네. 매수를 굳이 하실 이유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62.80대가 무너진다면 네. 오히려 62점 초반대까지 밀리나요? 더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봉상 지금 하방 경직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매도를 들고 계시다면 네. 오히려 62.85까지는 1차적으로 들고 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다만 오늘 현재 저런 이런 큰 이슈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강하게 제가 어필을 못 하더라도요,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이 좀 더 좋아 보여요, 오일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대가 좀 추세를 전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왔을 때 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82.80달러까지, 그리고 일단 이 82.80달러가 좀 지지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은 더 하방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62달러 초반대까지도 하락 가능하니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2.80달러가 좀 지지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은 매도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너지지 않고 82.80달러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다시 매수 쪽으로 봐도 되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로 주신 질문 확인합니다. 끝자리 8955님 주신 문자 먼저 확인할게요. 자, 유로 지금 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지금 여쭤보셨는데요. 유로 FX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1.2329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0.22% 상승세인데요. 초반에 그 가파른 상승보다는 소폭 눌렸지만,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여쭤보시는 거 추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11시에 저점이 23260까지 왔었어요. 23260까지 온 이후에 거의 23400 내외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23200 내외까지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와요. 네. 근데 뭐하러 지금 매수를 또 해요. 네.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FX 매수 의견 여쭤보셨는데요. 맞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막 시장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만약에 또 매수로 접근 또는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하고 싶으셔서 또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네.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유효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 안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23200달러 부근에서 매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다, 유효하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또 현명하게 대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리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앞서서 90라인 깬 이후에 89.88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내려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진 않고 있지만 또 반등도 뭐 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장에는 이 시각에 90선까지 또 터치하는 그 순간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장에는 90라인 이탈한 이후에 또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89.895라인까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도 지금 좀 향방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연동돼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데. 정확해요. 네, 마스터님. 네, 지금 오일 하방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크루드 오일 볼까요? 네, 크루드 오일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네.
그리고 유로는 기다리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다리시면 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상승 추세, 뭐 하락 추세, 한 방향에 뭐 강한 추세가 나오기보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 종목이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무조건 와요. 그래서 뭐 지금 유로에 매수 진입 하나가 중요하신 게 아니고요. 개인 투자가 분들이 항상 당하시는 게 성급해서 그러세요. 놓친 다음에는 그 다음 2차적인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못 산다고 해서 당장에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필 드리려고 좀 기다려 보시라 했던 거고요. 네. 자, 5일 내려오잖아요. 내려가네요. 네. 맞아야 되는데 일단 네. 62.85까지 네. 홀딩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크루드오일 정말 가파르게 빠져나가면서 63.0807까지 내려갑니다. 이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요, 62.80달러까지 어떻게 보면 매도 들고 계신 분에게는 목표가죠. 62.80달러 부근까지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또 추세 확인하시면서 매도냐 매수냐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2.80달러도 이제 속절없이 또 깨진다면은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다는 거니까요. 일단 매도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시기 바라겠고요. 63달러도 지금 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깨지겠죠. 네, 63.01달러까지 지금 얘는 하락하면서 깨지겠죠. 깨지잖아요. 방금 전에 살짝 호가를 깼는데 80. 네. 일단 아직은 8호다, 8호,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깼네요. 다시 한번 좀 차트 함께 보실까요? 자, 63달러가 깨지면서 62.96달러까지 내려갑니다. 1.15% 하락세고요. 자, 지금 아직은 안착은 하지는 않고 있고 62달러 후반과 63달러까지 지금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63달러가 깨지는 게 좀 확연해진다면은 마스터님 말씀하신 가격대 62.80달러까지 기다려볼만 하겠네요. 충분히 네. 기다려 보셔도 돼요. 네. 일단 야신의 명예를 걸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일단 무조건 거기도 올 거예요. 올 거니까 네. 뭐 팔아오면요. 지금 뭐 10틱 채 남았나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안 가더라도 네. 뭐 일단 제 체면은 살린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 보세요. 8호까지는 갈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세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S&P 지금 다시 음봉이 나오고 있죠. 더 빠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옆에서 두 분 말씀하실 때 막 네. 답답한 거예요. 이거 빨리 내려가면 어떡하지? 또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훅? 마스터님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훅 네. 들어가요, 네. 그러면? 네. 네. 아니, 해외 선물이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움직임이 나오는 대로 또 짚어주셔야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요, 크루드 오일 일단 기다리세요. 지수에 대해서? 네네. 지수 지금 이제 하방으로의 좀 움직임이 나온다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양운대에 음봉이 완성봉이 생긴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 요 밑에 6,500선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네. S&P도 봉이 완성이 된다면 2,630선대만 허물어진다면 2,600 아까 20에서 15선대까지 하락 변동성 나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먼저 짚어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63달러가 깨졌습니다. 62.95달러 선으로 1.24% 빠진 가격대인데요. 자, 지금의 하락은 62.80달러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호. 네, 62.85달러입니다. 1차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일단 상방에 제약이 있고 하방 쪽으로 더 빠질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크루드오일 62.80달러입니다. 지금 81입니다. 1.44%까지. 오늘 변동성 꽤 나오는데요. 네. 네. 그래서 매수 쪽이 네, 좀 네. 위험해 보이니까요. 네네. 사실 네. 뭐 100%라는 건 없겠지만요. 항상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늦은 시간에 또 시청하시고 하시니까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매수 쪽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더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80도 깨고 79까지 일단 찍은 가격대인데요.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하방 쪽 말씀해 드렸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 6,500선 초반대까지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와 크루드오일 모두 하방 쪽으로의 의견을 먼저 또 1부에서부터 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하셨더라면 현재 구간에서 좀 매매가 현명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뭐 코멘트 뭐 하시고 있으신가요? 네. 유로가 걱정이네요. 네, 왜 그러시죠? 네. 유로가 지금 1.23330달러입니다. 네, 밑에 매수 가격 주고 가야 되는데 자꾸 꼼지락거려서요. 네. 그분이 욕하실 것 같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막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안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뭐 천연가스하고 뭐 근데 천연가스는 제가 평소에 잘 안 보는 거라 그래요? 네,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렇고 엔화 알겠습니다. 잠깐 봐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유튜브 질문 주신 거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함께 도와주실까요? 네. 자, 일단 유튜브에 또 통화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엔화가 많이 하락했는데 엔화 매수 현재 부근에서 어떨까요? 라고 유튜브에 지금 남겨주셨는데 이 시청자분은 좀 통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거든요. 요즘에 통화 괜찮아요. 네네. 엔화 함께 봐주실까요? 엔화 지금 모습이 좋네요. 네. 재패니지 옌 지금 현재 9,37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7% 상승세인데요. 어떠세요? 네, 엔화는요. 근간에 저희 같은 경우 여기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자, 이 라인 부근 9,500선 라인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저희는 이번 주 내내 좀 취했었고요. 매도요. 네, 그리고 지금 일봉상 아직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아직 벗어나려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더 하방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수 선물이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엔화는 지금의 매수보다는요, 오늘은 지금 양봉이 약간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건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치면, 9,400선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 포지션으로 진입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9,400선, 만약에 9,400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9,430선 내외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으로는요 9,250선대까지 향후 하락이 나와야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9,374선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에서 현재 부근까지 내려왔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도 쪽으로 강한 추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9,375인데요. 9,400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반등을 이용해서 또 매도로 들어가도 유효하다. 그리고 하방 쪽으로 이제 9,250선까지도 또 하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9,376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현재 구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9,400선까지 반등한다면 그때 매도 들어가서 목표가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어떤 거요? 엔화가 매도로 들어간다면은 아래쪽으로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단기적으로는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는 9,280선. 9,280선. 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230선 드리겠습니다. 9,230선까지 알겠습니다. 자,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엔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하방 쪽 그렇다면 매도가에 대한 청산 목표가는 1차는 9,280 그리고 2차는 9,230까지 매도적인 목표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유로도 봐드리고 얘네
이에 대해서는 뭐 김경영 PD 통해서도 지금 통화적으로 항상 또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좀 연동돼서 참고를 하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추가 하나만 더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급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파운드 질문하셨는데요. 네네. 파운드 역시 오늘의 반등보다는 상단 부근에서의 매도 전략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라인 때도 제가 봤을 땐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네요.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 쪽보다는 현재 가격대 괜찮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14200 내외에서는 좀 강한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매도 전략이에요. 그렇죠. 네. 파운드는. 네, 왜냐면은 좀 강하게. 네, 드릴게요. 달러가 큰 하락이 없다면은 현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도적인 관점이 맞는 연관성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시황적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 파운드에 대해서는요. 정말 오늘 정말 너무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 계셔가지고 근데 또 마스터님이 또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파운드에 대해서는 매도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 만큼 파운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서 전략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지금 파운드는요 0.66% 상승하면서 1.4140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파운드 역시 통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해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는요, 89.855 라인입니다. 90선 이탈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점을 파생내신 마스터님이 파운드와 비교해서 전략 세워주실 때 좀 함께 말씀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큰 하락이 없다면은 파운드는 여전히 상승 구간에서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양한 의견 남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파생하신 마스터님. 네. 지난주에는 또 아쉽게 휴장이 와서 이렇게 좋은 실시간 전략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저는 어떠셨는지? 이렇게 네. 포지션 드리고 네. 집어드리고 네. 저는 항상 싸우는 걸 좋아해서요. 그래요? 물론 이제 성공 확률도 높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겠죠. 맨날 손절나고 지면은 말하라 그래도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서울경제TV 저희 뭐 회원님들도 많이 보시라고 제가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네. 지난주는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녹화 방송 보시고요. 그리고 경제TV는 센TV 그죠? 네, 정말. 이상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오셔서 이상해. 다양한 이상해. 전략과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도 사랑해주시는 애정 담긴 이런 멘트까지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막 오늘 6시간을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네. 두 분이 얘기를 하실 때는요. 네. 막 중국어로 들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네, 시간 기대해 보도록 그럴게요.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고 수요일. 많으셨습니다. 자, 김경영 PD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 쪽에서 EU에 이 미국의 보호주의에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자라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레리 커들로 쪽에서는 미중 간의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EU에 좀 손을 내밀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좀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세계의 무역 질서를 세우자라면서 현재 미국의 행동이 기존 원칙 그리고 WTO 가치에 완전히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과 EU가 긍정적으로 소통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무역 분쟁 이슈가 심화되면 글로벌 경기 성장 모멘텀에 좀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좀 손을 잡고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김경영 PD 마지막 소식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 넘는 하락 현재 구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